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도 정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분들께서 용도조사 양식을 받아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용도 정보입니다. 용도 정보로는 해당 물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과 주요 사용 범주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용도 분류 체계를 확인하시어 등록하실 용도를 기입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되는 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사용 범주로는 용도의 범주와 주요 사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도의 범주는 등록 물질을 산업적, 전문적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소비자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를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사용 범주로는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에서 기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귀사에서 물질을 취급하시는 공정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옆에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귀사가 A 물질을 제조 후 사업장 내에서 중간체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용도 각각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용도별 정보 시트를 하나 더 복사하시어 각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33 중간체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 분류체계 항목은 앞서 물질 정보 항목에서 작성하신 용도를 한 번 더 작성하여 주시고 해당 물질의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인 33 중간체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용도로는 OLED용 원료 합성 중간체로 사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용도의 범주는 산업적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산업적 용도로는 상세 용도와 OLED용 원료 합성 중간체로 사용으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주요 사용 범주로는 B사에서 사용하는 해당 물질의 사용 범주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료 투입 후의 모든 공정 과정이 밀폐된 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원료 투입과 포장 단계에서 비분산적으로 사용되실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용도 정보 관련한 내용입니다. 용도 정보로는 시설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장 보관 시설부터 환경 오염 방지 시설까지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귀사께서 해당되는 시설 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 보관 시설에서는 저장 보관 시설의 상태와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어떻게 이송 운반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용시설 항목에서는 해당 물질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걸쳐 사용되는 공정을 선택하시고 해당 공정의 상태 등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는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공정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으로 처리 시에 해당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각 시설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 보관 시설입니다. 보관 시설과 포장 단위가 있습니다. 보관 시설에는 실내 저장 창고에 보관이라고 기재하였고 포장 단위는 1리터 드럼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송 운반 시설입니다. 이송 방법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드럼통을 지게차에 이용하여 운반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 시설입니다. 기타 공정까지 포함하여 10개의 공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사께서 해당되는 공정의 시설을 선택한 후 선택한 공정에 대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포장 공정, 반응 공정 이렇게 두 개 공정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포장 공정은 생산된 제품은 적절한 국소 배기 장치가 구비된 시설에서 사용되며 작업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포장됨. 반응 공정은 해당 물질과 ABC 첨가제를 합성한 후 밀폐된 반응기 내에서 반응시킴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만약 집진기, 스크러버,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 효율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용도 정보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노출 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과 노출 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이 있습니다.
주요 노출 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은 크게 인체 노출과 환경 노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립션을 참고하셔도 좋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로 설명드릴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노출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또한 산업적, 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박스를 활용하여 세 가지 형태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소비자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라디오 박스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주요 노출 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에는 인체 노출과 환경 노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 다 귀사께서 해당되는 노출 경로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인체 노출에서는 경피와 흡입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경피의 경우 A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작업자의 경피 노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호구, 화학물질용 보호복 및 고무재 안전화를 착용함. 흡입의 경우 A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작업자의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호구, 화학물질용 보호복 및 고무재 안전화를 착용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환경 노출의 경우 수계, 대기, 폐기물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각각 작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계는 물질 특성상 수계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고, 대기의 경우 원료 투입 및 포장 공정에서 대기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함.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 RTO 추결 연소를 통해 A 물질을 소각 처리, 90% 이상, 1일 1회,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노출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은 라디오 박스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작업 빈도가 100일 경우 지속적, 빈번한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및 조업 일수와 공정도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제조 및 조업 일수는 일일 평균 제조 또는 사용량과 연간 조업, 제조 또는 사용 일수를 작성하시면 되고, 공정도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일일 평균 제조 사용량은 200kg으로 연간 조업, 제조 사용 일수는 100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도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 과정들을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용도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컨설팅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용도 정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